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오늘은 초양극화 시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드는 이제 시점이 저는 됐다고 좀 요즘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기존에는 향후 이제 4차 양적 완화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 시점부터 초양극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본격화되기 이전에 초양극화의 맛보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 비슷한 것을 2020년에 좀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초양극화가 올해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본격화되는 거는 이때부터겠죠.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실물 경제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그 징후들이 오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누구나 예상하다시피 실물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와 정치적인 상황들이 결합이 되면서 2020년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엄청난 규모의 그 다양한 부양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중국은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는데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돈풀기 정책은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를 더 키우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다 실물 경제로 들어가진 않죠. 지금 구조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효과는 오히려 금융 경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 아마 반응도 금융 경제에서 아마 더 뜨겁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어쨌든 큰 침체, 위기 이런 것들이 2020년 미국의 그 대선 직후 혹은 뭐 2021년 초, 그러니까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난 뒤 그 시점으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좀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이런 부양책들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금융경제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실물경제는 더 악화가 되지만 아이러니하게 금융경제는 이 시기 전까지는 오히려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 옐런 전 의장이 얘기를 했었죠. 다음 위기가 되면은 주식도 매수를 해야 될 거다. 페드에서.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회사채까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특히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커져 있고, 회사채가 무너지면 주식시장도 같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가 주식이랑 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되는 이 자산들을 같이 매입해주지 않으면 시장을 부양시키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다음 위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옐런 전 의장이 얘기했던 이 멘트는 당연한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8년 위기 당시에 그런 양적 완화 규모로는 지금의 시장을 부양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이 거대해졌기 때문에 뭐 국채는 당연히 매입을 하겠죠. 그 외에 뭐 회사채나 주식을 매입을 할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매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시장 붕괴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엄청난 유동성 장세, 그야말로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초양극화를 본격화시키는 그런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 징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과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경험했었죠. 실물 경제를 부양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금융경제를 엄청나게 부양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융 시스템은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양적 완화를 일단 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멈출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무한 양적 완화로 연결이 되면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의 괴리를 굉장히 크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그 괴리도 훨씬 더 크게 만들 것이 이제 자명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야겠죠, 지금부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지역사회 감염 시작 징후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나타났었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본다면 소비 위축이 좀 예상이 되겠죠. 그리고 경제 활동 위축,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실물 경제 악화를 이제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정치적으로 좀 본다면 여당한테는 굉장히 악재입니다. 반대로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당에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당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최악으로 몰고 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금융경제를 실무경제와 괴리를 더 크게 만드는 상황으로 또 만들게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엮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장 상황과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해본다면. 그리고 오늘 특히 코스닥 시장 그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장 초에 전일 종가가 여기라면 이제 갭을 띄웠습니다. 갭을 띄우고 쭉 밀었어요. 이렇게 쭉 밀었습니다. 이 낙폭이 2%가 좀 될 거예요. 2%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낙폭만 해도 2%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쭉 밀다가 또 같이 쭉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금일 코스닥 시장 그 변동성을 통해서 확인된 그 메이저의 의도는 뭘까? 살짝 조금 읽을 수가 좀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느끼는 것을 느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어쨌든 지금의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도 지금 그렇게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도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엄청난 부양책을 쏟아내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금융경제를 좀 민감하게 펌프질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결과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실물 상황은 점점 악화되지만 주식시장은 오히려 2020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오히려 잠시 동안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영원히 이렇게 지속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 그 펀더멘털을 다 무시를 하고 오직 유동성 장세, 돈의 힘으로만 유동성 장세를 좀 만들어서 실물 경제는 악화가 되지만 금융 경제는 오히려 핫하게 만드는, 뜨겁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 미국 대선 그 전후까지. 물론 그 이후의 상황은 굉장히 끔찍한 상황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자산 시장을 좀 크게 나눠보자면 일단 환율 시장, 특히 원달러 환율, 이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번에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그때 웬만하면 달러를 다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시장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조정 이후에 유동성 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제 볼 수 없었던 드라마틱한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이거는 계속 이제 핀셋 정책들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시장 상황, 특히 주식 시장이 좀 약간 반짝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면 부동산 시장도 약간 보조를 맞출 수는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정책 때문에 이렇게 막 핫하게 막 이렇게 오르는 그런 상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반기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투를 잡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틀립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팔고 싶다고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빠져서 내가 팔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바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그렇게 안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서 팔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는 매수가 실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하반기에 좀 조심해라. 괜히 분위기 편승 때문에 자칫 상투를 잡는 경우가 없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놀던 그 자금이 오히려 이탈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올해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되고, 섣불리 매수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장 대응에 자신 있는 분들은 올해 2020년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파도를 잘 타면 예상보다 좀 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대응 자신 있는 분은 이 이후에 그 유동성 장세를 활용을 해서 뭐 잠깐 동안이지만 꽤 짭짤한 수익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영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입니다. 실물경제 여기에만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올해 정말로 힘들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아무리 부양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부양책들이 모두 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환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환경들이. 근데 반대로 이제 금융 경제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민감하게 이제 펌프질이 돼서 오히려 실물 경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흘러갈 가능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편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편이 두 개로,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금융경제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편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부의 증가 속도,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부의 증가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초양극화의 한 맛보기가 될 것 같다. 맛보기 수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게 또 겉으로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두 개의 편으로 완전히 뚝 갈라내서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중도가 이제 지금도 많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많긴 하지만, 이 상황들 자체는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아마 올해 2020년에 실물 경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런 것들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좀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참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젠가요? 어제 보면은 실물, 금, 그리고 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약간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금시장과 은시장이 어제 폭등을 했었죠. 지금 참 유동성 장세가 맞긴 합니다. 지금 뭐 안전자산도 오르고 위험자산도 오르고, 그리고 실물 금과 은 같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뭐 종이은, 종이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유동성에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이 기금속 시장의 속성을 보면은 돈을 많이 풀어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그러니까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지금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불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꾸준히 안전하게 분할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처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간단하지만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제가 오늘 한번 글을 하나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 글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분들은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